오늘 그 명상 내용에 보면, 꽃은 그 물에 젖더라도 그 꽃이 품은 향기는 물에 젖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명상을 아침에 이제 준비하면서 그 강영우 박사 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의 인생이 그 향기를 품은 인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명상 속의 내용에 보면은 그 향을 이렇게 쌓아놓은 종이는 향을 다 쓰더라도 그 종이에서 향기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종이에 향을 품은 종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썩은 생선을 이렇게 계속 매달아 놨을 때 그 생선을 다 빼내도 거기에 배어 있는 그 썩은 냄새가 배어있는 그런 새끼줄이 될 것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또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떤 자신의 방향이 있겠지만 여기 명상에 오신 분들은 특히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시다,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출발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진동으로서 이렇게 딱 마음에 담고 시작하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영우 박사,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방금 영상을 2분 넘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아마 이렇게 통찰해 볼 수 있는 그 간단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요, 그 맹인 장애인이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화에 대해서 이제 TV에서 다큐멘터리라든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 삶과 한번 이렇게 교차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 나오듯이 성장 과정에 13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14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근데 13세, 14세면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국민학교 6학년. 그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정말로 뜨겁게 받아야 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조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에 그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사고로 또 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또 시력을 다 잃게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그 과정 속에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누나가 장녀가 이제 새 삼형제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마저도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 이 삼형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이제 따로 어떤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 강영우는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중학교 시절 이제 맹아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맹아들의 진로들은 이제 넓지 않잖아요. 요즘은 장애인들이 많이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장애인이 오히려 갑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상 찍으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극히 이제 예외적인 것이고,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맹아학교에 가서 어떤 진로냐면 대부분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손과 또 감각이 이렇게 느낌이 아주 민감하고 귀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안마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맹인한테 이렇게 안마를 받으면 그렇게 이렇게 몸이 뭐 잘 풀린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일반적인데 이 소년 강영우는 그렇지 않고 뜻을 크게 품습니다. 뜻을. 물론 종교적인 배경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품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합니다. 맹인이 대학을 간다는 게 그 당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주위에서 그런 헛된 꿈 꾸지 말아라.
그 기술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마사 하는 게 낫겠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하늘의 소명을 받았는지 그 강영우는 그런 대학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대학 진학하려고 그래도 누가 받아주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어떤 좌절도 있지만 결국 연세대학교, 지금의 스카이대학 가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영재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해요. 예, 거의 영재 중에 영재로 이렇게 사회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맹화중학교에 다닐 때 숙명여다에 다니는 그 봉사하는 아주 마음씨가 착한 그 누나가 와가지고 계속 돌봐주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이 나누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근옥 여사라고 해요. 아까 사진 나왔죠. 예,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있었고 결국에 이제 그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제 그 연세대학을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1972년도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아까 사회적인 경력들 나왔잖아요. 피츠버그대에 한국인 최초 시각 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요. 백악관의 국가장애인, 부시 대통령 사진 찍은 거 보셨잖아요. 국가장애인위원회 부의장을 또 역임을 하고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을 또 역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인들이 이제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많이 갔는데 거기 한인 회장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민 역사상 가장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이랍니다. 맹인으로서. 예,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성취를 한 분이 그 강영우 박사예요. 그리고 2011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제가 향기를 품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강영우 박사를 떠올렸고, 이분이 장애인으로서 사회적인 성취를 한 것은 너무 대단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자 해서 제가 꺼낸 게 아닙니다. 그거 뭐냐면 이분이 항상 감사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생일 때 케이크에 불을 끄잖아요. 케이크에 불을 끌 때 대부분이 이제 소원을 빌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그런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원을 빈다기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평생 기도하고 바랬던 것보다도 몇백 배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평생 그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채웠을 때에 사회적인 성취 내용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인생에서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는 이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질문 드린 거는요,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여백을 드리는 거죠. 뭐냐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좋은 인연들, 그리고 자녀들을 보고 또 주변 환경들을 보고 할 때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요, 아마도 그보다도 잘 산 사람이 있을까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감사하다 이 말을 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일화가 또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 일본에 그 도호대학교에 오모리 병원이 있대요. 오모리 병원. 예, 근데 거기에 완화 케어 센터, 그러니까 이제 그 통증을 완화하는 케어 센터예요. 거기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은 불과 며칠 내지는 한 달 이렇게 해서 사망 직전에 가서 있다가 있는 그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근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고통이 와요. 육체적인 고통들이. 근데 거기에서 근무했었던 그 오츠 슈이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오츠 슈이치 박사. 근데 그분이 쭉 이제 환자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100명 정도를 이렇게 잘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삶을 사는가 하는 것들을 인터뷰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는가 잘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거예요. 제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25가지. 그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고맙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에 유언으로 남기든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했을 때 가족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내가 고마운 건 우리가 딱 눈만 보면 우리 알잖아. 내가 뭐 말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평생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했더니 당연히 그런 것들은 알겠지라고 했지만 내가 직접 알고 있더라도 말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누구든 자기 자신에 진실해지고요. 주변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안타깝고 아쉬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한 거, 그런 걸 기억하고 이렇게 또 건강할 때, 그나마 건강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본다면 더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것을 하나 없앨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그동안에 마음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아주 사사로운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감사하다는 것을 갖는 순간, 정말로 내 인생에 감사한 일로 가득했구나라는 거, 그 출발이 바로 오늘 하루고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주 감사한 그런 출발과 함께 순간순간 소중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